광주 신세계가 새 백화점을 지으려는 부지입니다. 이마트 부지와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옛 모델하우스 부지를 합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두 땅은 광주시 소유 도로를 두고 분리돼 있습니다. 신세계는 두 부지 사이에 낀 광주시 도로를 사업 부지로 내주면 대신 기역자 모양의 대체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시민들이 오랜 기간 이용해온 도로를 없애고 새 도로를 내겠다는 내용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과 상인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금호월들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어가지고 한 60, 70m만 오면 되는데 거기를 돌아서 3배, 4배를 돌아와야 되니까. 교통난도 우려됩니다. 광주 신세계가 새로 지으려는 백화점은 지하 6층, 지상 7층에 연면적은 24만 8천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현재 백화점과 이마트를 합친 것보다도 배 가까이 큰 규모인데 백화점이 신축되면 교통량 증가에 따라 주변의 교통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승객이 거기서 택시를 타고 신세계 사거리까지 빠져나가는데 약 한 기본요금 3,300원에서 5,600원까지 나올 때가 있었어요. 이 같은 우려에 신세계는 지하차도 건설 방안을 내놨습니다. 광천 사거리에 480m 길이의 지하차도를 만들어 교통량을 분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기관을 통해 현재 광천동의 교통 흐름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지하차도 개설과 군분로의 선해 도로를 만드는 것이 교통 흐름에 많은 개선 효과가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광천동 일대 개발 계획까지 고려해 교통량 분산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전방 부지 오거리 부분 그쪽에도 이제 또 정비 사업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개발 영향들, 교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농성 사거리 부분에 미치는 또 교통의 영향. 광주시는 오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광주 신세계의 제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대형 프리미엄 백화점 신축을 추진한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신축 백화점 일부를 시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신세계 계획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관련 시설 규모는 극히 일부에 불과해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신세계가 시 소유의 기존 도로를 사업 부지에 포함하겠다며 밝힌 사업 목적은 복합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아트앤컬처파크, 단순 판매시설 넘어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현재의 백화점을 좀 더 편의성을 극대화시킨 부분으로 새롭게 선보이겠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신세계가 새 백화점을 짓겠다며 지난해 11월 광주시에 낸 지구단위 계획 제안서입니다. 건축물 설계 계획상 연면적은 24만 8천 제곱미터. 그런데 문화 집회시설은 3,700제곱미터로 전체의 1.5%뿐입니다. 반면 백화점과 마트를 합친 면적은 60% 가까이 됩니다. 이는 신세계가 지난 2021년 대전에 신축한 백화점과 비교됩니다. 신세계는 대전점을 예술과 과학을 접목한 미래형 백화점이라고 홍보했고 실제 체험과 관람시설을 11% 넘게 조성했습니다. 특히 광주 신세계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물품을 주로 판매하는 백화점 면적은 배 이상 늘리는 반면 마트 면적은 크게 줄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업자 측이 대단히 어떤 문화시설을 만드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좀 속임수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 신세계는 이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서상 문화집회시설은 전시갤러리와 공연장으로 국한된다며 개발계획 발표 당시 약속한 고객 편의시설은 판매시설 면적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설이 전체 면적에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규모를 언급하기에는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세계가 어등산 관광단지에 복합 쇼핑몰을 짓겠다고 밝혔죠. 어제 사업 설명회를 열어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닌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신세계의 사업 계획과 남은 절차를 짚어봤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신세계가 광주에 제안한 복합 쇼핑몰은 휴양과 레저, 문화가 더해진 체류형 시설입니다.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친환경 단지를 목표로 12만 6천 평에 달하는 어등산 관광단지 전체를 개발합니다. 중심에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를 두고 숙박단지와 예술정원, 체험시설, 열린 공간까지 크게 5구역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속에서 워터파크와 글램핑장, 도서관, 전망대가 특화시설 역할을 합니다. 기존 스타필드가 원데이 여행지를 추구했다면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는 전 세대가 2박 3일을 즐길 수 있는 대형마트와 창고형 할인점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힌 현대와 달리 신세계는 창고형 할인 매장인 트레이더스도 운영 계획에 포함했습니다. 상업 면적도 대폭 확대되는 상황이라 상생 계획도 설명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상생 방안과 내용은 현지 법인 설립에 따른 지역의 세수 확대와 인구 유입, 상권 확대 등 파급 효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어떤 자율성과 창의성, 또 중소상인들의 어떤 상생까지 포함한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신세계가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3자 공모 과정을 거쳐 우선 협상자에 선정돼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옛 전방 1심 방지 공장 부지에 복합 쇼핑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 역시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복합 쇼핑몰의 사업성을 저울질하고 있는 롯데도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제안서 접수를 위한 내부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신세계가 시 소유의 도로를 편입해서 대규모 백화점을 지으려면 우선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런데 첫 관문인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신세계가 새 백화점을 지으려고 낸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결론은 재자문이었습니다. 신세계 제안에 대해 검토를 마친 광주시가 실제 계획을 세워 추진할 만한지 본격적인 행정 절차로 넘어가도 될지 판단해달라며 자문을 구한 결과 현재로서는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도시계획위는 먼저 신세계가 내놓은 광천 지하차도 건설 계획이 공공기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연면적 25만 제곱미터에 가까운 초대형 백화점을 지으려면 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신세계의 그 확장 이전에 따른 교통 유발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공공기여 측면에서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위는 새 백화점 주변뿐 아니라 인근의 개발 사업을 고려한 종합적인 교통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며 신세계가 제시한 무진대로 방향의 지하차도 건설이 타당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주차 수요를 고려한 충분한 주차계획 수립과 시민들이 오랜 기간 사용해온 시소유도로를 편입할 경우 주변 상가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신세계는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보완해가지고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신세계가 추가 대책과 자료를 내면 관계부서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에 다시 자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